송원산업 2023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2024년도 매출액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30.8%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87.5%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회전율은 6.6회전으로 내려갔습니다. PBR이 57%입니다. 좀 낮게 저평가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필요하시면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송원 산업에 대한 뉴스로 송원산업 돌연 매각철에 선언한 이유는 장사 잘하면 연 2천억 버는데 인수가격 너무 싸서 포기를 했다는 겁니다. 노자훈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1월 2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박 회장 측이 결국 변심한 이유는 몸값에 대한 높은 기대치 때문이라고 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송원산업의 제품이 시클리컬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C라고도 하고 싸이라고도 발음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사이클리컬. 경기 사이클을 타는 이런 산업 특성상 경기가 회복되면 지금보다 높은 기업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 지금 당장 현금이 급하지도 않은데 무리해서 매각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왜 자기가 송원산업을 그만두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송원물산이라는 건 또 따로 있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매각 대상은 박 회장 등의 경영권 지분 35.65%였다. 인수 전에는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 IMM 프라이빗 에쿼티, 그다음에 TKG 태광, 심팩 등이 참전했다. 매각 주관사는 골드만삭스였다. 특히 플라스틱 제품 변형을 막는 산화 방지제 시장에서 세계 2위 점유율 22%를 기록 중이다. 1위 업체는 독일 바스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오늘 날짜일 겁니다. 송원산업 주당 250원 현금 배당 결정. 이 송원산업의 박성호, 박상호인가? 잠깐 박 회장인데 좀 젊네요. 2세 경영인인 것 같습니다. 송원산업은 보통주 1주당 250원의 현금 결산 배당을 결정했는 19일 날 공시를 했네요. 시가 배당률은 1.2%이며 배당금 총액은 60억 원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연간 실적을 지금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가지고 원가 회계하고의 문제점을 계속 저는 홍보하는 그런 콘텐츠로 하려고 그러는데, 송원산업이 2023년도 연간보고서를 2월 29일 날 공시했어요. 어저께. 마감기한 4월 2일보다 1개월이나 일찍 공시할 수 있는 비결이라기보다 일찍 숙제를 끝내고자 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분석 내용을 이제 좀 들어가 보죠. 원가 회계 손익에서 그 매출원가라는 게 나오는데, 매출원가 산식을 한번 간단하지만은 한번 음미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재고의 범위가 문제긴 합니다만 어쨌든 산식은 기초재고에서 총 제조비용을 더합니다. 거기에서 기말재고를 뺍니다. 그래서 기말재고가 크면 클수록 매출원가가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재고의 증가는 이게 증가로 원가회계 산식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출이 7,929억 원으로서 전년도 1조 1,454억 원보다 무려 30.8%가 감소했고요.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요건 제품 하나만 있습니다. 14.1% 내려가긴 했습니다만은 매출 감소보다는 못 줄였죠. 그래서 매출 원가가 적게 내려갔다는 얘기는 에, 상대적으로 매출 원가가 증가했다는 얘기도 되는 거죠.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거의 70% 감소했고 판매 관리비는 4.1% 증가했어요. 그 결과 영업이익은 전년도 이익이 1675억 원이나 되는데 2023년도 이익은 영업이익은 153억 분이 되질 않습니다. 무려 90.9%가 감소를 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12.7%나 추락을 했습니다. 어쨌든 원가 생산성은 일정 공의로서 일은 넘어섰습니다만은 0.15 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스르폿 회계로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25.1% 감소했어요. 이게 플러스 5.7% 차이가 있습니다. 요거로 봐서는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하게 되는데, 에, 지금 그 아까 그 영업이익이 떨어지고 뭐 이런 걸 보고 그러면은 또 이 그 경기 사이클을 크게 타는 그런 업종이라고 소개한 바와 같이 원재료 가격이 만약에 내려갔다면은 판매 가격은 더 내려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한 꼴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 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5.7% 플러스가. 스르폿 금액상으로 39.2%가 감소했고요. 스르폿율은 4.9%가 하락을 했습니다. 운영 경비가 12.2% 감소했어요. 결과 TOE 생산성은 1.08로 0.48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매우 큰 수치죠. 스르픈 영업이익은 207억 원으로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54억 원이 더 많이 벌었습니다. 이 경우는 재고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스르폿 회계 의사 결정에 대해서는 뭐 할 말도 많습니다만은 화면을 정지해서 천천히 한번 읽어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재고 자산을 보면은 제품이 182억 원이 감소한 게 눈에 띄고요. 원재료도 감소했고 그다음에 미착 수입품도 다 감소했어요. 그래서 전체 500억 원의 재고가 줄었습니다. 재고자산 명세 및 영업비용 명세 이하 모든 주석 데이터 수치들을 거의 문자 속성으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송원산업은. 그래서 제가 이거를 분석하기 위해서 일일이 재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시간이 그래서 조금 걸렸어요, 오늘. 그렇게 되는데, 뭐, 물론 100만 원 단위로 또 재무제표를 해서 입력하는데,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만은, 또 재입력을 하면서 이제 그 오류가 있을 수도 있죠, 수차 입력을 제가. 아마 그 오류가 안 생기게 100만 원 단위로 해준 건 고마운데, 그 공시 데이터들을 어쨌든 이런 기업을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 그러면은 싸가지가 없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게 뭐 대표가 그러라고 시켰겠습니까? 그 송원산업 공시하는 공시 책임이 있는 이 회계 조직들이 좀 들한테 싫은 소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싸가지 없게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남들은 다 숫자 속성으로 공시하는데 왜 니들은 그 그 소액주주들이나 정보 이용자들을 애를 먹이느냐? 공시하는 거 가지고 뭐가 그렇게 뭐가 두려워서 그따위식으로 하느냐라고 좀 공격적인 비판을 해보고 싶어요. 비용의 성격적 분류를 분석을 해가지고 총 제조 비용까지 뽑아내는 그런 이 알고리즘을 제가 만들어내는데 참 회계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포기했다가도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뭐 이래가지고 성공한 게 몇 년 안 돼서 실질적인 그 스르폿 회계 분석이 가능했던
그런 저의 인고의 시절이 있습니다. 스루프 회계를 실전 분석해보자 하는 게 이제 제 욕망이었는데 요게 잘 안 팔려요. 궁금해하는 기업들도 없고 좀 판대가 있긴 있습니다. 알고리즘을. 어, 그런데 이제 저도 나이가 먹고 해서 좀 후학들을 지금 좀 뭐 그 가리키고 있는 중이에요. 현업에 계신 분들한테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납니다. 별도 돈은 안 받고 주로 소주 한 달에 한 번인데 그쵸 술 한 잔들 하고 그러는 맛에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관 이 제품의 변동이 480억인데 플러스로 표현되면은 요거는 기초에서 기말을 빼는 식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얘기한 대로 그 매출원가라는 게 그렇잖아요. 기초에서 총제조 비용 더하고 빼기 기말재고였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가 표현되면 재고가 감소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원재료 사용액이 4,690억이고 이 두 가지가 합친 게 매출원가 재료비가 되겠죠. 5,171억 원이 됩니다. 이게 24.1% 감소한 거고 운영 경비가 2,605억 원으로서 12.2% 감소했어요. 그래서 이 MC와 오이로 전체 그 영업 비용을 이 두 개로 디커플링 하는 건데 전체 영업 비용은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냐 그러면은 매출원가 더하기 판매 관리비다 이게요. 그게 똑같죠? 이렇게 분리를 해내서 재료비를 뽑아낼 수 있고 가공비를 뽑아낼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스루폿 분석이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이 운영 경비에서 판매 관리비 재무제표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으니까 이 금액을 빼면은 공장에서 쓴 비용이 얼마냐? 가공비가 2,112억 원으로서 그 금액상으로 그 비율로는 3.2%가 증가했어요. 상승했어요. 금액상으로는 15.3% 금액이 줄었지만은 가공 비율은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총 제조 비용은 어떻게 산출하느냐? 이거 아까 그 산식에서 거꾸로 하면 돼요. 총 제조 비용은 매출원가 더하기 기말 재고에서 거꾸로 기초 재고를 뺍니다. 반대로 하는 거죠. 그러면 총 제조 비용이 나오게 돼 있어요. 총 제조 비용은 생산 재료비하고 가공비니까 여기에서 원재료 사용액과 그 다음에 가공비 요거를 더하면은 요게 총 제조 비용이 되는데 제가 우선은 회사가 공시한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매출원가가 있으니까 이거에 의해서 총 제조 비용하고 지금 얘기한 원재료 사용액하고 가공비를 더한 금액하고 일치하느냐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이 MC 매출원가 매출 재료비가 3.2% 요거는 인프트니까 참 생산 재료비입니다. 3.2%그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고 2차 추론이 됩니다. 이게 더 그 신빙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추론과는 모순되죠. 일단 그러면 여기에서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고 일단 생각을 해놓고 다음 단계로 좀 넘어가도록 하죠. 위에 거는 항상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거로 재고 흐름을 IMF로 해라. 아, 흐름으로 공시 좀 해자, 제발. 응? 유형 자산처럼. 또 내부 관리 회계 감사에도 필요 조건이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재고 자산의 변동 범위가 이제 입증 여기가 어디까지다 하는 게 나오게 되는데, 이 표준으로 제가 삼고 싶은 거는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에요. 이게 표준입니다. 근데 전체 재고 자산을 기준으로 가져가는 기업도 상당히 많이 있고 성원산업은 왜 안 맞을까 끙끙거려서 찾아보니까는 KCC하고 똑같이 미착분만 제외한 전체예요. 그래서 1번이 이제 제가 표준으로 가져가고 있는 거죠. 마이너스 180
2억 원이에요. 근데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은 480억이 그 감소를 한 거죠. 그러면은 총 제조 비용하고의 차이가 음, 298억 원이나 나옵니다. 요게 이 차이가 그게 총 제조 비용 차이하고 또 금액이 일치를 해요. 그래서 BWCI 증가액을 빼줘도 또 차이가 있더라 이게요. 그러면은 그게 뭘까 했더니 미착품을 또 빼면은 일치를 해요. 그래서 여기는 전체 재고에서 미착품만 뺀 게 재고 자산의 변동 범위 기준이구나 하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저는 어쨌든지 간에 매출원가는 폐기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회계 기준을 복잡하게 어렵게 만들면서 정작 매출원가 산출 표준은 건드리지 않는 원가 세력들이라고 공격을 하면은 이게 지금 실제 이 지배 세력한테 그 원가 회계 공인회계사 그룹부터 해서 원가 회계로 밥 벌어먹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스르프 회계를 하면은 회계 공부를 안 하더라도 일반 그 구멍가게라도 손쉽게 가내공업에서도 손쉽게 회계학을 안다 하더라도 손익계산서를 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이게 뭐 양자 물리학 박사가 생각해낸 거니까 얼마나 단순하고 좋으냐. 이런 점을 계속 좀 말씀드리고 싶고 개성상인들도 아마 스루프트 회계로 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총 제조 비용이 이게 이제 P가 회사 거를 상징하는 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 Q는 이 매출원가를 기준해서 하는 거죠. 이게 298억 차이가 있다는 게 아까 그 1단계에서 한 거하고 똑같죠. 그러면은 그게 이제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차이 때문에 나온 거다. 스루프 분석 기준은 WCAI로 하니까 가공비가 배부된 것만 사실은 그게 원가에 들어가는 거지. 뭐 아주 원재료 이런 것까지 왜 이 재고자산의 변동범위에 들어가야 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3단계는 뭐 현금 흐름표는 뭐 일치합니다. 일은 단지 단수 차이가 될 것입니다. 주요 운영 경비를 표기해 봤습니다. 인건비가 809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1%가 감소했고요. 직원 수는 17명을 감원을 시켰습니다. 평균 임금은 인당 1억 3천만 원으로 산출이 되네요. 꽤 높은 임금 대기업 수준의 임금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1.7% 인상이 됐습니다. 연료비 및 수도 강렬비가 512억 원으로서 그 제품을 만드는데 그 에너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네요. 이게 4.4% 증가했고요. 지급 수수료가 279억 원으로서 10.9%가 증가를 했습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6.6회전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스루픈율도 거의 5%가 하락을 했습니다. 생산성도 그 48% 하락을 했고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을 계속 줄이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참고해 주시고요. 핵심적으로 제가 추적하는 게 재고 회전율이 하락하고 스루픈율도 하락했으면은 어, 회계 투명성 가정을 합니다. 이 투명하다고 가정하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거냐?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고 판매 가격은 하락했어야 합니다. 이것이 입증할 수 있느냐? 또 하나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의 증거를 또 찾는다면은 재고 회전율이 그 하락을 했기 때문에 수량으로도 직접 한번 해봐야 된다. 그러나 이제 외부에서는 해볼 수가 없죠. 원재료 가격을 보니까 그 단순 평균으로 17.5%그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입증 추론하고 반대가 되죠. 그러니까 수량으로 해봐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제품 가격은 내려간 것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제품 가격 변동의 압박률이라고 제가 표현해 봤는데 원재료 가격이 17.5%인데 지정가 비율이 70.3%거든요. 그러면은 가격 하락 압박을 12.3%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변동비는 조금 증가했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11.4% 가격 하락 압박률이 있는데 시장 판매 가격은 15.1%나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판매 가격이 더 내려갔으니까 상대적으로 원재료 가격은 상승했다라고 표현해 볼 수도 다른 표현으로 그렇게 얘기해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원가 회계 패러다임으로 그 앞선 그 앞단계 뭐 작업하는 게 있습니다만은 그 예측 결과 사실 4억 개의 게임이나 마찬가지죠. 요거를 그 게임하는 즐거움을 좀 맛보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다른 뭐 게임보다도 사업 계획을 하는 게임을 해보면 어떠냐 이런 거 해서 이거 알고리즘으로 또 만들어 놓은 겁니다만은 어쨌든 그 실적이 그 7,449억 원인데 2024년도 한 9,112억 원까지는 할 수 있지 않겠냐. 이 경우 영업이익이 더블이 정도 그 이익을 더 낼 것으로 뭐 수천억씩 이익을 내던 기업한테 이렇게 해야 되지만 이 업종 PVC 뭐 이런 것들이 석유화학에서 나오는 폴리머 이런 것들이 2024년도에도 뭐 그렇게 개선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재고가 감소했죠. 근데 원가 회계는 예측은 한 306억 되는데 실제 그 나중에 매출 원가 이 산식을 동원해서 하면은 137억 원뿐이 남질 않습니다. 계획보다는 그래도 나와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은 4%더 영업을 해서 매출을 늘린다면은 9,474억 정도 하면은 한 308억 정도 계획한 거하고 유사하게 이렇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매출 노력을 안 하고 재고만 15%를 늘린다고 한다면은 매출 금액은 안 늘어도 영업이익은 471억 원으로 이게 원가 회계의 그 마녀 같은 짓이죠. 그럼 원가 회계의 마녀는 항상 재고를 증가시키라고 유혹하느냐? 언제까지 그 재고를 늘려갈 거예요. 그또 진부화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럴 텐데. 그러니까 이 재고라는 것은 그 어떻게 보면은 선과 악을 가지고 있는 야누스 같은 그런 건데 원가 회계에서 생각할 때 그렇단 얘기예요. 근데 스루프트 회계는 아예 그런 마녀의 유혹을 물리치는 거죠. 그래서 스루프트로 예측해 보는 것은 그 임용 요소가 운영 비용이 15% 정도 증가한다고 봤습니다. 운영 비용이 좀 감소를 했었는데 2024년에는 그래도 늘어나지 않겠냐. 인건비도 좀 인상해 줘야 되고 또 물가 인플레이션도 된 것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영업이익은 더블로 좀 내보자. 요렇게 했을 때 매출액이 9,323억 원이 나오고요. 근데 요거를 요렇게 구상한 것은 에, 그 요게 이제 손익분기점 선형함수로 이렇게 한 거고 요 금액에 맞춰 가지고 매출 재료비가 18% 증가하는 것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은 9,356억 18% 증가했을 때 매출액이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매출 재료 비율하고 뭐 슬픈율은 변동이 없는 거로 보고요. 이렇게 이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고가 감소할 경우에는 그 이 재고 회전율이 일반적으로 상승하게 돼 있는데 이 경우는 좀 상승을 안 했죠. 그래서 수량으로
좀 해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원가액의 영업이익보다는 더 이익이 나왔죠. 그리고 판매액가는 원가액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그래서 이 스루프 회계는 디프레이션을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또 주장하고요. 현금 재무제표 아트만 알고리즘으로 아트만이라는 그 준 천재가 만들어낸 산식인데 이거 이해하는데 꽤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만은 학습을 하면서 캐펙스 그 투자는 없습니다. 그냥 유형 자산이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585억 원으로서 전년도보다는 꽤 줄었습니다. 7.2%입니다. 현금 수익률은. 그리고 채권자가 1128억 원을 가져갔어요. 레버리지율은 20.9%로 떨어졌습니다. 돈 벌어서 계속 그 이자 부채를 갚아나가고 있는데 이자 비율은 갖기 전까지 포함해서 그런지 5.3% 비율로 산출이 됩니다. 주주한테 120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이익배당으로 투하자본 대비 1.5% 배당률에 해당하겠습니다. 꽤 많이 올려줬죠. 이것은 2022년도에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2023년도에 집행이 됐으니까 근데 올해 그 영업이익이 작년 2024년도에 끝났으니까 아까 그 250 원 해가지고 1.2%로 공시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요게 작년보다는 영업이익이 늘어났으니까 좀 줄여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1.25% 현실적으로 그렇게 내린 배당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종적으로 1129억 원의 현금을 벌었다. 영업이익은 뭐 얼마 안 된다고 500 매독으로 돼 있지만 현금으로 봐서는 1129억 원 벌었다. 이게 실제 현금 수익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주가를 보면은 시가가 15,240원으로서 연초 2023년도 연초보다 2,660원이 하락했어요. 장부 가격 대비 PBR이 57%뿐이 안 됐습니다. 한 10%나 내려갔어요. 영업이익도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 시가도 내려간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PBR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올려야 되겠죠. 네. 그리고 송원물산이 23.88% 가지고 있고 경신실업이라는 데가 9.15 가지고 있고 레드 튤립이라고 빨간 장미, 흑장미가 아니고 레드 튤립, 장미가 아니죠. 튤립이니까. 빨간 튤립이 일반적이죠. 그런 투자 회사가 있네요. 이게 외국계 같습니다. 9.18%. 그리고 외국인 전체로는 16.97%가 있는데 JP 모건이 그 네이버 검색에서 뜹니다. 어, 이상 마치도록 하고요. 나머지 자료들은 항상 그 주장하고 싶은 것들을 자료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요것들을 활용해서 또 필요할 때는 분석 내용을 소개해 보는 거로 그렇게 하고요. 우리가 그 변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측면도 미리 사업 계획할 때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